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다리 시림을 호소하는 분들은 한여름에도 다리에 찬바람이 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고 하는데요.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고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서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한의학에서는 다리 시림의 원인을 파악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한의학에서 보는 다리 시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리 시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시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찾아보면 각종 검사를 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서 찾아갔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때 여러 각도라는 것은 체질적인 흠이라든지 나이의 흠이라든지 또는 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흠을 찾아서 그 흠을 보완해주면 다리 시림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 시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다리에서 찬바람이 술술 난다 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다. 어떤 경우는 겨울인데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얼음장 같고 얼음을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볼 때 불편한 것이 병이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나오지 않더라도 환자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은 병으로 보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한의학적인 경우에는 이럴 때 혹시 어떤 수술을 받지 않았는가, 특히 자궁수술한 사람들, 위장수술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겪은 사람들, 출산 후에 몸조리를 잘 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허리 이하는 혈에 해당됩니다. 허리 이상은 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슴을 기에 받아라 얘기를 하고 허리 이하는 혈이 관장하는 것입니다. 관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혈이 이 부위에 제대로 순환이 되어야 시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려움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자궁을 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과 유산 후에 다리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 같다는 이러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법조인인데요. 30대 중반뿐이 안 됐어요. 근데 결혼이 약간 늦은 편인데 아기를 낳고 나서 실인 증상이 나타나서 각종 검사를 하고 각종 치료를 해보았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보니까 맥이 높게 뛰어요. 출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맥이 높게 뛰는 것은 본인은 감기 비슷하게 느끼나 감기가 아니라 산후에 몸조리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이 났다 식었다 하면서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아랫배에 뭐가 들어있는 것
붓기도 하면서 다리가 시린 현상입니다. 이거는 왜 나타나느냐? 출산 후에 제대로 몸조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해줘서 몸조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산후 몸조리라는 것은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고 출산 후에 몸이 허해진 것을 보호해야 자궁이 원상 회복되어서 시리거나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이런 현상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산후 몸조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산후 몸조리 했느냐고 약을 먹으면 살이 찌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붓기 쪽 빠지고요, 배 나온 것 원상 회복되고요, 다리 부었던 거 몸무게 많이 나갔던 것이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자궁이 제대로 회복이 된 거고 혈지부에 해당되는 다리 시림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다리 시림이 잘 나타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뭐 시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세가 많아도 전혀 시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인도 아닌데 50대 후반뿐이 안 됐는데도 시려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노쇠 현상으로 또는 조혈이라고 해서 갱년기 장애를 겪으면서 진액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후 허증이라고 그랬는데 산후에는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하면 한열이 나타납니다. 한열이라는 건 뭐냐면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코도 맹맹하고 머리도 아플 수가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관골이 발거스름할 수도 있고 관골에 기미가 낄 수가 있고 열이 확 났다 식었다 그러면 사람이 피가 말라 들어갑니다. 진액이 말라 들어갑니다. 뼈골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다리 시림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산후 허증, 여기에 산후 허로 이러면 더 정확한데 산후 허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산후 허증은 왜 생기는 거냐? 산후에 몸조리를 잘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아기 낳을 때 보면 되게 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자기는 그냥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근데 나중에 시름 앓습니다. 키워보면 산후 몸조리가 안 된 거예요. 산후 몸조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혈을 제거하고 산후에 크게 허해진 것을 보호하는 것을 산후 몸조리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 쉬어야 되겠죠. 편안해야 되겠죠. 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어혈을 제거하고 산후에 몸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위장의 냉증, 대개 위장의 냉증을 어떻게 하느냐면 팔다리가 찬 사람이 있습니다. 손발이 찬 사람은 위가 찬 사람입니다. 또 코가 긴 사람은 위가 찬 사람입니다. 입술이 푸른 사람은 위가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혈이 양기가 다리로 가지 않아서 다리 시림을 유난히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하면 다리 시림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산후 허로증에서도 오지만 위장이 냉해서도 온다. 그런데 위장이 냉한 것은 바로 손발이 찬거나 입술이 푸르거나 코가 길거나 거기다 한 가지 더 하면 요 어제라는 부위가
푸른색을 띠는 경우가 위가 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냉하면 각종 위장 질환도 나타나지만 소화불량도 나타나지만 다리 시림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기가 고갈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의 통로는 코와 등뼈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지구로 얘기하면 가장 큰 기둥입니다. 거기에 전기가 충만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를 뼈골 빠지게 했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든지 성생활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술을 엄청 많이 들어서 진액이 고갈돼서 전기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키가 큰 사람보다 키가 작은 남성들이 전기가 고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키가 작은 남성들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리 시림의 한의학적 치료입니다. 다리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약들에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오적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입술이 푸른 사람한테 씁니다. 또 당기사역탕은 눈이 쑥 들어간 사람한테 씁니다. 얼굴이 이렇게 함하고요. 얼굴이 돌출됐으면 열이고 얼굴이 함하면 한입니다. 그래서 당기사역탕으로 다리 시림이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팔미환이라는 건 뭐냐면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옵니다. 나이가 되면 치아가 올라옵니다. 근데 나이가 됐는데도 치아가 안 올라와요. 이건 뭐예요? 가장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제대로 못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늦게 올라왔어요. 남자는 보통 8살에 치아를 갑니다. 영구치가 나오죠. 여성의 경우는 7살에 대개 영구치를 갈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14살이 됐는데도 15살이 됐는데도 영구치가 안 나왔어요. 그런 들 많아요. 한 개만 안 나와도 그거는 명문화세로 팔미환에 써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리가 시리다 그러면 바로 이 약을 쓰면 다리가 따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팔미환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장의 냉증을 치료하는데 위장의 냉증도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손발이 찬 사람은 향사양해탕이에요.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얼음장이야. 자기는 항상 그렇대. 그러면 향사양해탕을 먹어야 위장의 냉증이 치료되면서 다리 시름이 치료돼요. 팔미중화는 뭐냐면 소화가 안 돼, 항상. 근데 보니까 코가 길어. 이건 뭐예요? 위가 차고 무력한 거예요. 팔미중화 써야 돼요. 이중탕은 대개 코가 길면서 설사를 잘해요. 비원이 항상 묽은 표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중탕을 써서 대변을 좋게 해주면 위장이 좋아지면서 다리 시림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의학은 너무너무 깊은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리 시리다? 따뜻한 약 준다? 부작용만 나요. 이렇게 원인이 많은데 전기가 고갈돼서 다리 시림이 왔다 그러면 육미보증액탕 써야 돼요. 이건 호색가들. 호색. 그런 난 육미보증액탕 써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충만돼가지고 다리 시림이 해결돼요. 난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시 난간이라는 것은 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간. 이거 생식기를 좋게하는 거예요. 생식기. 난간전이라는 것은 남자 중에서도 보면 멋지게 생긴 사람 있어요. 늘씬하게. 소위 말하는 미남형으로 얼굴도 갸름하면서 코도 이렇게 하면서 늘씬하게 생긴 사람 있어요. 호남형으로. 그런 사람 왔는데 보니까 요게 삐뚤어져 있어. 그거는 그게 삐뚤어진 거야. 축이 삐뚤어진 거야, 축이. 그럴 때 이제 난간전을 써요. 왜? 차니까 한쪽은 오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거예요.
이 우기움이라는 건 뭐냐면 귀가 짝짝이에요. 귀가 짝짝이면은요, 바로 콩팥 기운이 약한 거예요. 콩팥에 전기가 부족된 거예요. 그래서 우기움이라는 약을 써주면 전기가 고갈된 게 치료되면서 다리 시름이 납니다. 산후호로예요. 왜 호로냐? 산후의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산후호로증이라고 그래요. 이 산후호로증은 평생 앓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소요산이나 가미소요산을 쓰는데, 이 소요산은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긴 사람한테 쓰고, 가미소요산은 관골이 좀 나온 사람한테 씁니다. 관골이 나온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굉장히 악착같이 일을 하십니다. 모든 생활에 보면 생활에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 이 관골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부드러워요. 천상 여자예요. 근데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아서 병이 와. 생각이 많으면 어때? 생식기에 뾰루지가 자꾸 나요. 그게 생식기에 뾰루지가 나는 사람은 딱 보면 얼굴이 미인형으로 생겼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루 저녁에도 수도 없는 생각을 해요. 없는 것까지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소요산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후에 호로가 있으면 바로 소요산을 써서 다리 시림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갱년기 증상에 의한 증상들, 이거는 이제 인삼양념탕을 쓰는데, 갱년기 증상을 굉장히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많죠. 이 갱년기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인삼양념탕을 써야 될 사람들은 얼굴이 갸름하게 생긴 사람들, 목으로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갱년기 증상이 치료되면서 다리 시림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다리 시림 환자의 섭생법. 음주와 성생활을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리 시림 환자 중에서 원인 중에 이게 제일 많아요. 후천적인 원인은, 물론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요. 있는데 후천적인 원인은 이게 제일 많아요. 다리 시리면, 배가 시리면 보온을 유지해야죠. 배가 찬데 배꼽 티를 이렇게 입고 다녀요. 배꼽 나오는. 요새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찬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는 태양총인데 배가 차면은 당연히 위장이 좋지 않고, 위장이 좋지 않으면 다리 시림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보온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릴 곳은 가려야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인체를 활력을 주면은 바로 기혈순환이 돼서 다리 시림 증상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리 시림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또 다리 시림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생긴 모습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동반되는 증상을 보아서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다리 시림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다리 시림도 발목이 시릴 때가 있고요. 네. 정강이나 무릎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위가 시리냐에 따라서 진맥의 참고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같은 시림이라도 어느 부위가 시리냐에 따라서 원인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또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법도 다릅니다. 무릎이 시린 것과 발목이 시린 것, 정강이 시린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릎도 안쪽으로 시리냐, 바깥쪽으로 시리냐, 이 위쪽으로 시리냐에 따라 또 달라요. 전체적으로 시리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정강이가 시리냐, 허벅지가 시리냐, 발목이 시리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발바닥만 시리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긴 모습이라든지 맥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다리 시림이 어느 곳에 시리든지 다 치료될 수가 있는 것이죠.